지금 이 순간에도 아무 증상 없이 혈당이 치솟아 혈관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70대, 80대 어르신들, 아침 한 끼를 잘못 드시면 오늘 밤 심장이 먼저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 이유를 끝까지 모릅니다. 저는 30년 넘게 노년 당뇨 환자만 진료해온 내분비 내과 의사입니다. 수천 명을 지켜봤습니다. 멀쩡해 보이던 분이 갑자기 쓰러지는 장면도 여러 번 봤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아침 식사였습니다. 70대 이후에는 몸이 다릅니다. 젊을 때 먹던 방식 그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특히 아침은 절대로 아무렇게나 드시면 안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단 걸 많이 안 먹는다. 밥은 조금만 먹는다. 과일은 몸에 좋다. 죽은 부드러우니까 괜찮다. 그런데 제가 진료실에서 혈당 그래프를 보여드리면 모두 놀랍니다. 아침 식후 1시간 혈당이 230, 이 시간 후에도 210, 본인은 아무 증상도 없습니다. 이게 가장 무섭습니다. 혈당은 아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혈관을 갉아먹습니다. 눈, 콩팥, 심장, 뇌, 70대 이후에 실명하시는 분들, 투석 시작하시는 분들,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시는 분들, 대부분 오랜 아침 습관이 원인이었습니다. 지금 잠깐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좀 떨리십니까? 공복에 힘이 없으십니까? 아침 먹고 나면 졸립습니까? 오전 11시쯤 갑자기 배가 고프고 기운이 빠집니까? 이 네 가지 중 두 가지 이상 해당되면 이미 혈당 롤러코스터가 시작된 상태입니다. 아침 공복 혈당이 110이라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식후입니다. 왜 아침이 더 위험할까요? 70대 이후에는 인슐린이 느립니다. 췌장이 젊을 때처럼 빨리 반응하지 않습니다. 근육량도 줄어들었습니다. 근육은 포도당을 저장하는 창고입니다. 창고가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흰죽 한 그릇, 식빵 2장, 바나나 하나, 꿀 한 숟가락, 이게 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혈액 속으로 당이 한꺼번에 밀려 들어갑니다. 마치 막힌 하수구에 물을 부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혈당이 급상승합니다. 혈관 안쪽 벽이 찢어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미세한 상처가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급하게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늦게, 과하게. 그 결과 혈당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것이 저혈당성 피로입니다. 오전 11시에 기운이 빠지고 손이 떨리고 짜증이 나고 또 뭔가 달콤한 것을 찾게 됩니다. 이게 반복됩니다. 매일, 수년 동안 이 패턴이 결국 당뇨를 악화시킵니다. 제가 진료했던 78세 남성 환자 한 분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건강을 위해 흰죽과 과일 주스를 드셨습니다. 기름진 건 피해야 한다고 믿으셨습니다. 3년 후 망막 출혈이 왔습니다. 콩팥 수치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본인은 억울하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건강하게 먹었는데 왜 이렇게 됐냐고. 문제는 음식의 이미지가 아니라 혈당 반응이었습니다. 70대 이후에는 부드러운 음식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씹지 않기 때문입니다. 흡수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렇게 드셔야 합니다. 아침은 혈당을 올리는 식사가 아니라 혈당을 붙잡는 식사여야 합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환자들의 아침 식단을 하나씩 바꿔봤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복 혈당 128이던 분이 3개월 후 102로 떨어졌습니다. 식후 혈당 210이던 분이 140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약을 늘리지 않았습니다. 주사도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침을 바꿨을 뿐입니다. 오늘 그 구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분명히 짚고 가겠습니다. 아침에 절대 하면 안 되는 3가지 실수. 첫 번째, 공복에 과일 먼저 먹기. 과일은 나쁠까요? 아닙니다. 문제는 순서입니다. 공복에 과일을 먹으면 과당이 바로 흡수됩니다. 간으로 직행합니다. 혈당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70대 이후 간은 이미 피로합니다. 지방간이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침 공복 과일은 당뇨 있는 분에게는 작은 폭탄입니다. 두 번째, 흰죽이나 흰빵 단독 섭취. 부드러워서 좋다고요. 속이 편하다고요. 그 부드러움이 문제입니다.
혈당을 막아줄 단백질이 없습니다. 지방이 없습니다. 섬유질이 부족합니다. 혈당이 곧바로 치솟습니다. 세 번째, 아침을 거르는 것. 이것도 매우 위험합니다.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간에서 포도당을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갑니다. 점심에 폭식하게 됩니다. 결국 하루 종일 혈당이 불안정해집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저는 이것을 3대 고정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첫째, 단백질 먼저. 둘째, 씹는 식감. 셋째, 당 흡수 지연 구조. 아침에 가장 먼저 입에 들어가야 할 것은 계란, 두부, 생선 혹은 무가당 그릭 요거트입니다. 왜냐하면 단백질이 먼저 들어가면 위에서 소화 속도를 늦춥니다. 혈당 상승이 완만해집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 연속 혈당 측정기로 확인한 결과입니다. 같은 밥 한 공기라도 계란과 함께 먹은 경우와 밥만 먹은 경우는 혈당 곡선이 완전히 다릅니다. 70대 이후에는 속이 조금 더부룩해도 괜찮습니다. 혈당이 안정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두 번째, 반드시 씹으십시오. 죽 대신 잡곡밥 반 공기, 부드러운 빵 대신 통곡물빵 작은 한 조각. 씹는 시간이 늘어나면 흡수가 늦어집니다. 세 번째, 채소를 반드시 포함하십시오. 아침에 나물 한 젓가락, 양배추 조금, 오이 몇 조각. 이 작은 차이가 혈당 곡선을 바꿉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칼로리만 보셨습니다. 이제는 혈당 반응을 보셔야 합니다. 70대 이후에 가장 무서운 것은 급격한 변화입니다. 급격한 상승, 급격한 하강. 이 롤러코스터를 멈추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에게 같은 말을 합니다. 아침을 바꾸면 하루가 바뀌고, 하루가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당뇨는 평생 관리해야 하는 병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병은 아닙니다. 오늘부터 바꾸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70대도, 80대도 혈당은 다시 안정될 수 있습니다. 다음 진료에서 의사도 놀라는 숫자를 여러분이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아침을 바꾸십시오. 지금부터입니다. 아침 혈당이 왜 이렇게 말썽을 부리는지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저녁도 일찍 먹고 밤에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 아침 공복 혈당이 왜 높습니까? 이 질문을 저는 수천 번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새벽 현상입니다.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 여러분이 깊이 주무시는 그 시간에 몸에서는 조용히 일이 벌어집니다. 코르티솔, 성장 호르몬, 글루카곤. 이 호르몬들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혈당을 올립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은 밤새 금식 상태입니다. 뇌는 포도당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간이 저장해 두었던 포도당을 꺼내 혈액으로 보냅니다. 젊은 사람은 여기서 문제가 없습니다. 인슐린이 바로 반응합니다.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하지만 70대 이후에는 다릅니다. 인슐린 반응이 느립니다. 근육량이 줄었습니다. 간은 이미 지방이 조금 끼어 있습니다. 그 결과 아침 공복 혈당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흰죽, 토스트, 감자, 옥수수, 탄수화물을 먼저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올라가 있던 혈당이 더 치솟습니다. 마치 불 위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많은 어르신들이 또 하나의 실수를 합니다. 아침에 약을 먹으니까 괜찮겠지. 약은 도와줍니다. 하지만 식사를 이기지는 못합니다. 제가 연속 혈당 측정기를 붙여본 82세 여성 환자 한 분이 있습니다. 아침 공복 혈당 124, 아침 식사 후 1시간 238, 2시간 212. 본인은 아무 증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속이 편하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혈당이 높다고 머리가 아프지 않습니다.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다. 대신 혈관 안쪽을 상처냅니다. 눈 속 작은 혈관, 콩팥 속 미세한 사구체, 심장 근육을 먹여 살리는 관상동맥, 조용히 손상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시야가 흐려집니다. 다리가 붓습니다. 숨이 찹니다. 그때 가서야 병원을 찾습니다.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70대 이후 아침 식사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치료의 시작 혹은 합병증의 시작. 이 차이는 아침 20분 안에 결정됩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0대 이후 절대 피해야 할 아침 식단 3가지. 첫 번째, 흰죽과 과일 조합. 부드럽고 소화 잘 된다고요. 그 부드러움이 혈당을 순식간에 올립니다. 쉽지 않으니 침 분비가 적습니다. 위 배출 속도가 빠릅니다. 결과는 급상승입니다. 두 번째, 식빵과 잼. 당과 당의 조합입니다. 섬유질 거의 없습니다. 단백질 부족합니다. 혈당이 올라갔다가 빠르게 떨어집니다. 이때 어르신들은 이렇게 느낍니다.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왜 이렇게 어지럽지? 저혈당성 피로입니다. 그래서 또 사탕을 드십니다. 또 달콤한 커피를 드십니다. 이 악순환이 췌장을 더 지치게 만듭니다. 세 번째, 아침 과일 주스 단독. 과일은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스는 다릅니다. 섬유질이 파괴되었습니다. 당이 빠르게 흡수됩니다. 특히 공복 주스는 간에 큰 부담을 줍니다. 70대 이후에는 당을 천천히 흡수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묻습니다. 아침 식사에 단백질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절반 이상이 고개를 젓습니다. 단백질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계란 1개, 두부 반모, 생선 1토막, 닭가슴살 조금. 이 작은 양이 혈당 상승 속도를 절반 이하로 줄입니다. 실제로 같은 탄수화물 50글 먹어도 단백질을 먼저 먹은 그룹은 혈당 최고치가 평균 35에서 50 낮았습니다. 이 차이가 5년 뒤, 10년 뒤 합병증을 가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침 식사 속도입니다. 70대 이후에는 천천히 드셔야 합니다. 10분 만에 끝내지 마십시오. 최소 20분. 왜냐하면 포만감 신호가 뇌에 도달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급하게 드시면 필요 이상으로 탄수화물을 드시게 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은 전투가 아닙니다. 경쟁도 아닙니다. 천천히 드십시오. 그리고 물 1컵을 식사 전에 드십시오. 위가 준비됩니다. 과식을 막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 아침에 커피를 먼저 드시는 분들 많습니다. 공복 카페인은 코르티솔을 더 올립니다. 혈당을 더 올립니다. 커피는 식후로 미루십시오. 70대 이후 혈당 관리의 핵심은 큰 변화가 아닙니다. 작은 구조의 변화입니다. 순서, 속도, 구성, 이 3가지가 혈당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은 인슐린 주사일 것입니다. 합병증일 것입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아침을 바꾸면 약을 늘리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공복 혈당 132에서 3개월 후 108, 식후 혈당 220에서 150 아래. 그 비결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계란 먼저, 채소 조금, 잡곡밥 반 공기. 이 단순한 구조였습니다. 70대, 80대 어르신들, 혈당은 운명이 아닙니다. 습관입니다. 그리고 습관은 오늘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아침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회가 되도록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이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혈당을 떨어뜨리는 아침 식단의 구조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고 있던 상식을 조금 내려놓아야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침은 가볍게 먹어야 한다. 속이 편해야 한다. 부드러워야 한다. 그런데 70대 이후에는 가벼운 식사가 오히려 혈당을 더 흔듭니다. 왜냐하면 가벼운 식사는 대부분 탄수화물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죽, 빵, 떡, 과일,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혈당은 부드럽지 않게 올라갑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자주 합니다. 아침에 씹는 소리가 납니까? 이 질문에 대부분 웃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질문입니다. 씹는 음식은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씹지 않는 음식은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78세 여성 환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아침마다 흰죽 1공기와 바나나 반 개, 공복 혈당 118,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연속 혈당 측정기를 붙였더니 식후 1시간 244까지 올라갔습니다. 본인은 전혀 몰랐습니다. 속이 편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속이 편하다고 몸이 편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도 놀란 혈당 급감 아침 식단의 핵심 구조 4가지. 첫째, 단백질을 가장 먼저.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입에 넣는 것은 탄수화물이 아닙니다. 계란 1개, 두부 몇 조각, 생선 조금. 왜 먼저일까요? 단백질이 위에서 머무는 시간을 늘립니다. 위 배출 속도를 늦춥니다. 그 결과 그 다음에 들어오는 탄수화물이 천천히 흡수됩니다. 이 순서 하나만 바꿔도 식후 혈당이 평균 30에서 60까지 낮아집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둘째, 채소를 반드시 포함. 아침에 채소라니 부담스럽다고요?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물 1젓가락, 양배추 몇 조각, 오이 몇 개.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섬유질은 당의 흡수를 지연시킵니다. 마치 고속도로에 톨게이트를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당이 한꺼번에 밀려들지 못하게 합니다. 셋째, 탄수화물은 절반으로. 많이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양을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잡곡밥 반 공기, 통곡물빵 작은 1조각. 70대 이후에는 근육이 줄었습니다. 포도당을 저장할 창고가 작아졌습니다. 예전처럼 1공기 다 드시면 남는 당은 혈액 속을 떠돌게 됩니다. 그것이 혈관을 상하게 합니다. 넷째, 반드시 씹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씹는 동안 침속 효소가 분비됩니다. 포만 신호가 올라갑니다. 천천히 먹으면 췌장이 준비할 시간이 생깁니다. 급하게 먹으면 혈당은 준비 없이 폭등합니다. 70대 이후에는 속도 조절이 생명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81세 남성 환자, 아침마다 식빵 2장과 잼, 식후 졸림이 심했습니다. 오전 십시면 기운이 빠졌습니다. 식단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계란 먼저, 나물 조금, 통곡물빵 1장, 잼은 제거. 3주 후 식후 최고 혈당이 70 가까이 낮아졌습니다. 오전 졸림이 사라졌습니다. 약은 그대로였습니다. 이게 구조의 힘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무엇을 먹느냐에 집중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먹느냐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70대, 80대 어르신들, 당뇨가 무서운 이유는 갑자기 쓰러지기 때문이 아닙니다. 조용히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눈이 조금 흐려지고 소변에 거품이 조금 늘고 다리가 조금 붓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그리고 몇 년 후 투석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시작이 아침 식사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억하십시오. 아침은 부드럽게 먹는 시간이 아닙니다. 혈당을 안정시키는 시간입니다. 계란 먼저, 채소 조금, 탄수화물 절반, 천천히 씹기. 이 4가지만 지켜도 혈당은 달라집니다. 70대 이후에도 몸은 반응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다르게 시작하십시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특히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약을 먹고 있다. 그러니 어느 정도는 괜찮다.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약은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방패가 아닙니다. 아침 식사가 잘못되면 약도 이기지 못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공복 혈당은 110에서 120,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식후 혈당은 230, 어떤 분은 260까지 올라갑니다. 본인은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약도 먹고 밥도 반 공기만 먹습니다. 문제는 양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약 복용 시간입니다. 70대 이후에는 위 배출 속도도 느려지고 약 흡수 속도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설포니루레아 계열 약을 아침에 드시는 분들, 공복에 약을 먼저 먹고 한참 뒤에 식사를 하면 혈당이 먼저 떨어집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면 다시 급격히 올라갑니다. 이 롤러코스터가 반복됩니다. 어떤 날은 아침 십시에 식은땀이 납니다. 손이 떨립니다.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저혈당입니다. 저혈당은 고혈당보다 더 즉각적으로 위험합니다. 70대 이후에는 저혈당 신호가 둔해집니다. 갑자기 쓰러집니다. 욕실에서 넘어집니다. 머리를 다칩니다. 제가 직접 본 사례입니다. 79세 남성 환자. 아침 약 복용 후 식사 시간을 놓쳤습니다. 혈당이 58까지 떨어졌습니다. 어지러워 화장실에서 넘어졌습니다. 대퇴골 골절, 수술, 그 후로 걷지 못했습니다. 이 시작이 아침 약과 식사의 불균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약을 먹는 분일수록
아침 식단은 더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단백질 먼저. 천천히 씹기. 탄수화물 과다 금지. 그리고 반드시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십시오. 70대 이후에는 리듬이 생명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 아침에 단 것을 먹고 약으로 잡겠다는 생각. 이것은 위험한 계산입니다. 혈당이 급상승하면 혈관 안쪽이 미세하게 찢어집니다. 그 상처는 약이 막지 못합니다. 약은 혈당을 낮출 뿐입니다. 상처를 되돌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식단이 먼저입니다. 제가 82세에 여성 환자 한 분의 식단을 이렇게 바꾼 적이 있습니다. 기존 아침, 흰죽, 과일, 약 복용, 변경 후 계란 먼저, 나물 조금, 잡곡밥 반 공기. 그 후 약 복용. 4주 후, 식후 최고 혈당이 평균 65 낮아졌습니다. 저혈당 증상도 사라졌습니다. 약은 그대로였습니다. 70대 이후에 중요한 것은 혈당의 평균이 아닙니다. 변동폭입니다. 급하게 오르고 급하게 떨어지는 것이 혈관을 가장 빨리 망가뜨립니다. 이 변동폭을 줄이는 것이 합병증을 늦추는 핵심입니다. 눈, 콩팥, 심장, 이 장기들은 변동에 약합니다. 조용한 안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 식사를 혈관 보호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으시죠? 투석, 실명, 뇌졸중, 이 단어들이 남의 이야기 같지 않으실 겁니다. 그 시작이 아침 한 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십시오. 아침 한 끼를 바꾸면 이 모든 위험을 늦출 수 있습니다. 70대, 80대라도 혈당은 반응합니다. 몸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여전히 젊을 때 방식으로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바꾸셔야 합니다. 아침은 약에 맡기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접 몸을 지키는 시간입니다. 계란 먼저, 채소 조금, 잡곡 절반, 천천히, 같은 시간에. 이 단순한 원칙이 혈당 변동을 줄입니다. 그리고 그 안정이 여러분의 남은 시간을 지켜줍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정렬하십시오. 아침 식사만 바꾸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또 하나의 실수를 합니다. 아침을 잘 먹었습니다. 단백질 먼저, 채소 조금, 잡곡 절반. 그런데 이 시간 후 커피 한 잔과 함께 비스킷 한 조각, 약과 한 개, 혹은 과일 조금. 이 작은 간식이 아침의 노력을 무너뜨립니다. 왜 그럴까요? 아침 식사 후 몸은 이미 인슐린을 분비했습니다. 혈당이 내려오는 중입니다. 이때 당이 다시 들어오면 혈당은 또 튀어오릅니다. 70대 이후에는 이 두 번째 상승이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혈관이 이미 한번 자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미 금이 간 유리잔을 다시 세게 두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 갑자기 쓰러진 환자를 여러 번 봤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침 후 작은 단간식이었습니다. 83세 여성 환자. 아침 식사 후 혈당 165로 안정적이었습니다. 오전 10시에 달콤한 커피와 과자. 1시간 후 혈당 241. 그날 오후 갑작스러운 어지럼과 구토. 병원 도착 후 뇌출혈 진단. 물론 단 한 번의 간식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반복된 혈당 변동이 혈관을 약하게 만들었을 가능성은 큽니다. 70대 이후 혈관은 탄력이 떨어집니다. 벽이 얇아집니다. 급격한 혈당 상승은 삼투압 변화를 일으킵니다. 혈관 안쪽 내피세포가 손상됩니다. 이 과정이 매일 반복되면 결국 어느 날 터집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 이후 3시간은 절대 단 음식을 드시지 말라고 합니다. 배가 고프다면 단백질로 보충하십시오. 삶은 계란 반 개, 견과류 몇 알, 두부 조금. 당이 아니라 단백질입니다. 또 하나, 아침 식사 후 바로 앉아 계시는 분들 많습니다. 신문, 텔레비전, 움직이지 않습니다. 70대 이후에는 식후 15분에서 20분 가벼운 걷기가 혈당을 20에서 40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약보다 안전합니다. 근육이 움직이면 포도당을 직접 사용합니다. 인슐린이 부족해도 근육은 포도당을 끌어옵니다. 이 간단한 원리를 많은 분들이 무시합니다.
저는 늘 말합니다. 식후 걷기는 선택이 아닙니다. 치료입니다. 81세 남성 환자. 식후 혈당이 항상 200 이상이었습니다. 식단은 이미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 식사 후 아파트 복도 10분 걷기부터 시작하게 했습니다. 2주 후 식후 혈당 최고치가 평균 35 낮아졌습니다. 약은 그대로였습니다. 70대 이후 혈당 관리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큰 수술도 필요 없습니다. 작은 구조, 작은 움직임, 작은 반복, 이 세 가지가 쌓이면 혈관이 안정됩니다. 여러분은 갑자기 쓰러지는 것이 두려우실 겁니다. 아침에 멀쩡했는데 점심 전에 응급실에 실려가는 것, 그 장면을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대부분은 오랜 혈당 변동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희망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침 식단을 안정시키고 간식을 조절하고 식후 조금 걷기만 해도 혈당 곡선은 달라집니다. 그래프가 완만해집니다. 날카로운 봉우리가 사라집니다. 이 완만함이 여러분의 남은 시간을 지켜줍니다. 70대, 80대 어르신들, 당뇨는 소리 없이 진행됩니다. 그러나 관리도 조용히 효과를 냅니다. 오늘 아침부터 간식을 점검하십시오. 식후 15분 걸으십시오. 이 작은 행동이 의사도 놀라는 변화를 만듭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가 무서운 이유는 혈당 숫자 때문이 아닙니다. 합병증 때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는 것, 신장이 멈추는 것, 심장이 멈추는 것, 그리고 그 이후 병실에 누워 자식 얼굴을 바라보는 시간. 많은 어르신들이 이 장면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저도 진료실에서 그 눈빛을 수없이 봤습니다. 선생님, 제가 잘못 먹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아주 작은 습관이 오랫동안 쌓인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아침 한 끼, 매일 반복된 선택, 부드럽고 달콤한 음식, 빠른 식사 속도, 식후 간식, 움직이지 않는 생활, 이 네 가지가 조용히 혈관을 갉아먹었습니다. 70대 이후에는 회복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희망 없는 이야기를 하러 나온 것이 아닙니다. 30년 넘게 환자를 보면서 분명히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바꾸면 혈당은 반응합니다. 80세도 반응합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84세 여성 환자. 식후 혈당 240이 넘었습니다. 아침 식단 구조를 바꾸고 식후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식후 최고 혈당이 160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약은 줄이지 않았습니다. 늘리지도 않았습니다. 몸이 스스로 반응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도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여전히 예전 방식으로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단백질 먼저. 둘째, 채소 조금이라도 포함. 셋째, 탄수화물은 절반. 넷째, 천천히 20분 이상 씹기. 다섯째, 아침 후 3시간 단 간식 금지. 여섯째, 식후 15분 걷기. 이 6가지가 혈당 급등을 막는 핵심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싼 건강식품도 필요 없습니다. 특별한 보조제도 필요 없습니다. 아침 구조를 바꾸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70대, 80대 어르신들, 당뇨는 완치되는 병이 아닙니다. 하지만 통제할 수 있는 병입니다. 통제는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 계란 한 개에서 시작됩니다. 신문 보기 전에 아파트 복도 한 바퀴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반복이 혈관을 지킵니다. 혈관이 지켜지면 눈이 지켜집니다. 콩팥이 지켜집니다. 심장이 지켜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자존심이 지켜집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내 발로 걷는 노년. 그 시작이 아침입니다. 저는 수많은 안타까운 경우를 봤습니다.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조금만 빨리 바꿨더라면, 그 후회를 여러분은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다면 이미 절반은 성공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절반은 내일 아침입니다. 아침을 바꾸십시오. 혈당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합병증은 늦출 수 있습니다. 70대도, 80대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이 병원 침대가 아니라 햇빛 아래 산책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시작은 바로 다음 아침입니다.